네, 안녕하세요. 책 속에서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읽어드리려고 하는 책은요. 그 고도원님의 아침 편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에서 제가 저번에 읽어드리고 다 읽어드리지 못한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이 이게 좋은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주제별로 그냥 단편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어진다는 개념 없이 그냥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에 대해 할 말도 추억도 많은 사람이다. 나의 아버지는 시골 교회의 목사였다. 아버지는 누구보다 책을 좋아하셨고 스스로 좋아하시는 것 말고도 어린 시절 나에게 책 읽는 습관이 들게 하셨다. 아버지가 72세 일기로 세상을 떠나시고 난 후 내게 물려준 책들을 뒤적이며 읽다 보면 그 안에 아버지가 그어놓은 밑줄들을 만나게 된다. 그 구절들이 마치 아버지의 유언처럼 들린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책을 읽으며 그 안에 밑줄 그은 주옥 같은 글귀들을 찾는 일은 훗날 내가 아침 편지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누구에게나 아버지에 관한 기억이 있다.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어떤 형태로든 가슴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유별나게 선명하고 또렷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 관한 기억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아마도 아버지는 밖에 나가 일을 하시느라 마주칠 일도 적었을 테고 가장의 권위를 앞세웠던 탓에 어느 정도의 거리감도 있었을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아버지란 이름은 어머니보다는 덜 따뜻한 느낌의 단어가 아닌가 싶다. 2004년에 영국문화원에서 설문조사를 하였다. 영어를 쓰지 않는 102개국 4만 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영어 단어를 물었는데 1위는 역시 어머니였다. 2위는 열정, 3위는 미소, 4위는 사랑이었다. 아버지라는 단어는 70이 안에도 들지 못했다. 호박은 42, 우산은 49위, 캥거루는 50위였는데 그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 바로 아버지라는 단어였다. 아버지와 오랜만에 같은 잠자리에 누웠다. 조그맣게 코 고는 소리, 벌써 잠이 드신 아버지가 많이 피곤하셨나 보다. 작지만 야문 손 잡아보고 주름진 얼굴 살며시 살펴보다가 어느새 그렁그렁 맺힌 눈물. 아버지도 사람이셨구나. 성황당 나무처럼 마을 어기 장승처럼 100년이 한결같은 줄로만 알았는데 춥고 배고프고 아프고 슬픈 아버지도 사람이셨구나. 조현정의 아버지 중에서 아버지는 특별한 존재다. 한때는 말이 없는 태산과 같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작은 동산의 둔덕이기도 하고 분명 흔들림 없는 아름드리 나무 같았는데 알고 보니 누구보다 연약한 갈대이기도 하다. 감정이 메말라서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수많은 감정들을 안에 숨겨놓고 내색하지 않고 있을 따름이었다. 많은 아버지들은 자식들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서는 늘 정적이며 고요하다. 그래서 자식의 감정선 안에 크게 자리 잡지 못한다. 아버지란 단어가 호박과 우산, 캥거루에게도 밀린 이유는 바로 그만큼 뚜렷한 존재감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남자가 자기 부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좀 더 일찍 표현했더라면 그 가정은 얼마나 더 행복했을까요? 사랑은 표현할 때 그 효과가 더 커집니다. 한국 남자들은 많이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목소리도 좀 더 가벼워야 하고 자신의 감정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 사회와 가정이 따뜻하고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김홍식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중에서 우리의 아버지들은 더 많이 부드러워질 필요가 있다. 특히 가정에서는 더욱 부드러워져야 한다. 아버지가 부드러워지면 어머니가 부드러워지고 부모가 부드러워지면 자식들도 부드러워진다. 부드러운 아버지, 살가운 아버지, 정감 있는 아버지만이 가장 아름다운 아버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한때 아버지에 관한 책이 많이 나오고 아버지의 위치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던 때가 있었다. IMF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직장을 잃고 방황하는 아버지들이 많아졌을 무렵이다. 당시 아버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자기 감정을 제대로 표출하지 못하는 아버지,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아버지, 가장이라는 짐을 짊어지고 휘청대는 아버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아파하는 시절이었다. 이제는 아버지에 대한 고민과 방황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아버지들 스스로 아버지의 위치를 재양립시킬 필요가 있다. 살갑고 사랑스러운 아버지, 누구보다도 다정한 아버지, 부드럽고 자상한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다. 굳어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지도록 만드는 것은 자상하고 사랑스러운 아내일 것이요. 살갑게 엉겨붙어 애교를 부리는 자식들일 것이요. 스스로의 벽을 허물고 편해질 수 있는 아버지의 자신일 것이다. 부디 몇 년 뒤 다른 설문조사에서는 꼭 아버지라는 단어가 사랑스러운 단어 순위 상위에 랭크되기를 바란다. 어머니는 이길 수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호박과 우산, 캥거루쯤은 꼭 이길 수 있는 아버지였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들이 이 글을 읽으면 좀 서글퍼지겠는데요. 호박이나 캥거루, 우산보다도 뒤로 밀린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안쓰럽게 느껴지네요. 나름 우리 아버지들은 자기를 희생하면서 가족들을 위해 한평생을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이어서 이제 고도원님의 이제 아침 편지 중에서 사랑 베스트라고 해서 사랑에 관련된 내용만 이렇게 뽑아서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더 사랑하고 싶어서라고. 그 중에서 이제 너를 만난 행복. 나의 삶에서 너를 만남이 행복하다. 내 가슴에 새겨진 너의 흔적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나의 삶의 길은 언제나 너를 만나러 가는 길이다. 그리움으로 수놓는 길. 이 길은 내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도 내가 사랑해야 할 길이다. 이 지상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길, 늘 가고 싶은 길, 너를 만나러 가는 길이다. 용혜원님의 시 너를 만나러 가는 길 중에서 당신을 만난 것이 기적입니다. 지금까지 살다 간 800억 인류 가운데 만난 당신입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이 행복이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내 마음은 지금도 당신을 만나러 갑니다. 당신은 나의 기적이며 행복입니다. 나의 장미꽃 한 송이. 내 장미꽃 하나만으로 수천 수만의 장미꽃을 당하고도 남아. 그건 내가 물을 준 꽃이니까. 내가 고가를 씌워주고 병풍으로 바람을 막아준 꽃이니까. 내가 벌레를 잡아준 것이 그 꽃이었으니까. 그리고 원망하는 소리나 자랑하는 말이나 혹은 점잖게 있는 것까지도 다 들어준 것이 그 꽃이었으니까. 그건 내 장미꽃이니까.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꽃밭에 수천 수만 송이의 장미꽃들이 있는들 무엇합니까? 장대하게 쏟아지는 나이아가라 폭포수가 목마른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꽃가를 씌워준 장미 한 송이, 내 손안의 작은 물병 하나와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만난 사람 시간을 주고 마음을 주며 내가 사랑하고 우정을 나눈 사람, 이 우주 안에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나의 장미꽃 한 송이입니다. 사랑이 그대를 부르거든 사랑이 그대들을 부르면 그를 따르라. 비록 그 길이 힘들고 가파를지라도 사랑의 날개가 그대들을 감싸 안을 땐 전신을 허락하라. 비록 사랑의 날개 속에 숨은 칼이 그대들을 상처받게 할지라도 사랑이 그대들에게 말을 할 땐 그 말을 믿으라. 비록 북풍이 젖들 위를 폐허로 만들듯 사랑의 목소리가 그대들의 꿈을 흩트려 놓을지라도 칼리 지브란의 예언자 중에서 칼리 지브란에게는 영혼의 여인이 있었다. 글 쓰고 그림 그리며 힘들게 살아가던 그에게 운명처럼 나타난 메리 헤스겔. 그녀는 칼리 지브란의 재능을 한눈에 알아보고 그가 파리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하고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교감은 돈독한 유대감으로 이어져 칼리 지브란은 메리 헤스겔의 승인을 받기 전에는 단 한 줄의 글도 출판사에게 보내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는 메리 헤스겔을 만났을 때 첫 느낌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 깊은 떨림, 그 벅찬 깨달음, 그토록 익숙하고 그토록 가까운 느낌, 그대를 처음 본 순간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은 이렇듯 마법처럼 시작됩니다. 그 길이 힘들고 가파를지라도 어떻게 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랑은 항상 고요한 바다가 아닙니다. 갈등의 파도, 고통과 상처의 폭풍이 무시로 몰아칩니다. 때로는 혼자만 남고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합니다. 그래도 사랑이 부르면 답해야 합니다. 인생 길지 않습니다. 한 번쯤 마법에 걸린 사랑도 필요합니다. 그 사랑이 바다 건너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 거대한 자력의 주인공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사랑받기보다 사랑하기 기술에 마법 같은 사랑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를 만났습니다. 그를 만났습니다. 길을 가다 우연히 마주치더라도 반갑게 차를 한잔 할 수 있는 그를 만났습니다. 금방 만나고 돌아오더라도 며칠을 못 본 것 같이 허전한 그를 만났습니다. 내가 아프고 괴로울 때면 가만히 다가와 내 어깨를 토닥여주는 그를 만났습니다. 어디 먼 곳에 가더라도 한 통의 엽서를 보내고 싶어지는 그를 만났습니다. 이 땅 위에 함께 숨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마냥 행복한 그를 만났습니다. 이정아의 너는 눈부시지만 나는 눈물겹다 중에서입니다. 누구에게나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함께 걷는다는 것은 함께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함께 숨쉬고 함께 사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빗물에 혼자 젖지 않고 두 사람이 함께 젖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외롭고 괴롭고 힘들수록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 하나만 있으면 다른 한 사람이 삽니다. 인생은 어쩌면 그 한 사람을 찾아 헤매는 숨바꼭질인지도 모릅니다. 사랑을 줄 수 있으려면 우리는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사랑을 줄 수 있으려면 먼저 당신에게 사랑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는 없다. 사랑을 가르치려면 먼저 당신이 사랑을 이해해야만 한다. 레오 버스카글리아의 러브 중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마른 우물에서 두레박물을 퍼올릴 수 없습니다. 자기 안에 기쁨이 넘쳐야 남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먼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의 결핍이 아닌 사랑의 잉여. 내가 나를 전폭적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내 마음의 곳간에 차고 넘쳐야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나와 당신을 위한 치유의 문도 열립니다. 당신에게 소금처럼 녹아 바다의 깊이를 재기 위해 바다로 내려간 소금 인형처럼 당신의 깊이를 재기 위해 당신의 피 속으로 뛰어든 나는 소금 인형처럼 흔적도 없이 녹아버렸네. 류시아의 시 소금 인형 중에서입니다. 사랑은 그 사람의 피 속에 소금처럼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추억 속에, 그리고 미래 속에 누군가에게 소금처럼 녹아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있다면 이미 행복합니다. 시간을 내어줄 수 있을 때 당신이 너무 바빠서 아이들, 아내를 위해 시간을 낼 수 없다면 당신은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 사랑은 원할 때 곁에 있어주는 것이며 그를 위해 온전히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거기 존재하지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닉나안의 힘 중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시간을 내주는 것이라는 대목이 가슴을 찌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간절해지는 말입니다. 시간을 내주지 않으면 사랑은 무너집니다. 사랑은 시간이라는 발목을 묶고 함께 달리는 경주와 같기 때문입니다. 서로 시간을 할애하며 발을 맞추지 않으면 이내 넘어지고 맙니다. 이렇게 온몸에 세포가 살아있을 때 당신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많기를 기원하며 창조적 시간표를 다시 짜야겠습니다. 떠난 사랑에게 배우다. 세상에는 성공해도 잃는 것이 있고 실패했음에도 얻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 또한 그렇습니다. 떠난 사랑이 내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이란 내가 원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임을, 사랑이란 내 욕심을 채우고 나에게 맞추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임을, 그것을 사랑을 잃은 뒤에야 아프게 배웠습니다. 아프고 쓰라리지만 사랑의 경험은 그대로 남아 다음에 오는 사랑을 더 찬란하게 꽃피웁니다. 상처가 아문 자리에 더욱 단단해진 새살이 돋아납니다. 그 사랑의 경험을 안겨주고 떠난 사람이 고마운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헤어짐은 사랑의 종착역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별의 길목. 이별의 길목에 섰을 때 빨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를 버리든가 그를 버리든가. 그래야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고통의 시간을 그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인생은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왜 놓아주어야 하는가? 왜 놓아주어야 할까요? 아마도 그것이 인연의 끝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하늘의 뜻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 되는 인연의 끝자락을 붙들고 사는 것보다 아름답게 떠나보내는 것이 서로 좋습니다. 나를 떠나 더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는 길에 행운이 있기를 빌어주면서 그것이 곧 자기를 잘 놓아주는 길이기도 합니다. 떠나간 사람 원망할 것 없습니다. 떠난 사람은 떠날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픈 상처를 누기며 열심히 내 길을 가노라면 큐피트 화살은 반드시 또 날아옵니다. 안 날아온다면 내가 쏘면 됩니다. 그대의 뜻이라면 그대를 위해서 그대가 한 점 거리낌도 느끼지 않도록 말끔히 비워내겠다는
그 사랑이 처연합니다. 이별과 시련의 아픔을 상대방에 돌리지 않고 그 어떤 다른 구실로도 돌리지 않고 오로지 자기 내면으로 끌어당겨 그 쓰라린 고통을 순한 사랑으로 승화시켜가는 아름답고도 슬프고도 절절한 사랑 고백의 극치입니다. 추억, 잊는다는 것, 그 고통이 얼마나 괴롭고 아픈지 아는 사람은 압니다. 그래도 잊을 것은 잊어야 합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찬바람 소리 겨울바다에 아픈 추억,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가벼운 몸으로 물을 향해 다시 떠나야 합니다. 혼자 남은 당신의 외로움을 잘 압니다. 나도 때때로 외로움에 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을 사랑하고 고마워합니다. 그 시간이 저를 더욱 깊게 만들고 당신을 더 그립게 하니까요.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럼요.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심장이 두근거리는 날이 또 옵니다. 헤어졌다면 헤어질 이유가 있기 때문이고 상처가 컸다면 그 상처가 준 뜻과 배움 또한 큰 것입니다. 사랑은 마감이 없습니다. 시작은 있어도 끝은 없습니다. 떠나버린 사랑의 상처를 값진 선물로 여기고 다시 내 앞에 다가온 사랑에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삶입니다. 떠나간 사랑에 너무 아파하지 말고 더 아름답고 행복한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을 미루지 마십시오. 앞으로의 시간이 얼마 남아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온 마음으로 사랑하며 둘이서 함께 가장 빛나는 하루를 사는 것, 그것이 행복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